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오늘도 교정 증리를 가지고 찾아뵙게 됐습니다. 교정을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입이 나왔다, 즉 돌출이 있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오늘 증리에서 설명드릴 치아 배열이 고르지 않아요. 즉 공간이 부족해서 이들이 고르지 못하고 엇갈려서 겹쳐져서 난 경우입니다. 처음 교정 치료를 위해서 내원하셨을 때 환자분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양쪽의 송곳니가 이와 같이 밖으로 나와 있고, 작은 앞니는 입 안쪽으로 겹쳐져 있는 모습입니다. 아랫니도 송곳니가 튀어나가면서 앞니의 배열이 고르지 못한데요. 윗니의 모습을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본 사진입니다. 보시면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서 이 엇갈려 있는 것을 잘 보실 수가 있죠. 원래 가지런하게 배열되어 있어야 할 앞니와 송곳니가 이 사이의 공간이 요만큼밖에 없어서 이 공간에 이 큰 치아 두 개가 같이 배열될 수는 없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엇갈려서 겹쳐져 가지고 배열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안쪽에 작은 어금니도 이와 같이 정상적인 라인에서 밖으로 튀어나가 있는 모습이죠. 이번에는 아랫니 모습을 보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송곳니에서 송곳니까지 라인을 보시면 공간이 부족해서 앞니가 이와 같이 겹쳐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앞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위에서 봤을 때도 앞니들이 공간이 부족해서 많이 겹쳐 있는 모습입니다. 대신에 어금니 쪽은 그래도 비교적 배열이 고른 편인데요. 이분이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아무래도 교정 치료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장치를 2년 가까이 끼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불편해서 그냥 깎아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올세라믹 치료를 통해서 삐뚤삐뚤한 앞니를 그냥 가지런하게 하기를 원하셨었는데, 일단은 아랫니보다는 윗니가 아무래도 눈에 많이 띄니까 윗니 부분을 그렇게 올세라믹으로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사진을 잘 보시면 워낙에 가운데에서 앞에서 봤을 때 가운데 이하고 옆에 니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공간도 작은 상태에서 송곳니는 튀어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올세라믹으로 한다고 하게 되면 치아를 깎아야 되는 양도 너무나 많고, 또 이 치아는 살린 채로는 모양을 예쁘게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앞니 두 개를 빼고 차라리 브릿지 형식으로 가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치과 의사로서 일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진료하는 환자분들이 내 친척이나 내 가족이나 혹은 나의 일하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의 일하면 내가 과연 앞니를 빼고 이렇게 올세라믹을 해서 지금 당장은 예쁘겠지만 이게 10년, 20년 후에 후회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앞서서 환자분을 설득해서 교정치료 쪽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제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 공간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간을 확보하는 게 우선입니다. 제가 공간 부족이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공간이 부족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겁니다. 앞니하고 이 작은 어금니 사이가 이만큼의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는 원래 치아가 두 개가 배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치아를 이 공간에다 배열시킨다고 보면 치아 하나가 들어가고 약 1~2mm 정도의 공간만 남게 되겠죠. 송곳니는 참고로 폭이 평균적으로 한 7m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앞니를 앞으로 뻗게 하지 않고 이 정도를 유지하면서 송곳니까지 같이 배열을 하기 위해서는 7mm에서 1~2mm 정도를 뺀 약 5에서 6mm 정도의 공간이 있어야 이 앞니와 송곳니를 이 자리에 배열을 쭉 시킬 수가 있겠죠. 하지만 5에서 6mm 정도의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송곳니가 가지런하게 배열되지 못하고 앞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여기
작은 어금니부터 이 뒤에 어금니까지 총 4개의 어금니를 뒤로 5, 6mm를 뒤로 밀어서 공간을 얻어서 배열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발치를 하지 않고 어금니 4개를 뒤로 5, 6mm를 민다. 이 방법은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고요. 이 어금니 4개를 뒤로 민다는 게 밀기도 쉽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밀었을 때 지금 이 어금니가 여기에 이렇게 있고 뒤에 사랑니가 숨어 있는데요. 이 어금니가 뒤로 5, 6mm를 가게 되면 마치 이 어금니 자체가 사랑니처럼 위치하게 돼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게 뻔합니다. 이분은 턱의 사이즈가 요만큼 이 정도의 공간을 갖고 있는데, 이 턱의 사이즈에 비해서 치아의 개수가 어떻게 보면 너무 많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아의 사이즈는 크고 턱의 사이즈는 작기 때문에 이 작은 턱 이만큼 공간과 치아를 배열시키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 불일치가 있어서, 즉 차이가 있어서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간이 부족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공간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공간 부족량이 뭐 한 1에서 2mm 정도로 미미할 때는 그 정도는 어금니를 뒤로 밀어도 이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기 때문에 어금니를 밀어서 공간을 확보하고 배열을 하게 되는데요. 이거보다 좀 더 공간이 클 때는 이 사이를 조금씩 갈아서 약 0.5mm 정도를 사이를 갈면 치아 사이사이마다 0.5mm씩 합해지면 그것도 약 2 내지 3mm 정도의 공간을 양쪽에서 같이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이를 조금씩 다듬어서 공간을 얻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같은 증례처럼 5mm 이상의 공간이 부족할 때는 제일 첫 번째로 생각되는 건 발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턱의 사이즈에 비해서 턱의 치아가 배열될 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턱의 사이즈에 비해서 치아의 개수가 많거나 혹은 너무 크거나 해서 치아를 일렬로 가지런하게 세웠을 때 턱의 사이즈에 비해서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 공간을 얻기 위해서는 송곳니 뒤에 보통 이런 작은 어금니 하나를 빼서 공간을 얻은 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를 배열을 하게 됩니다. 교정을 하면서 환자분들이 이 발치에 대해서 약간씩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제 제가 설명하는 입장에서는 발치는 생리를 빼는 것이 아니고 환자분께서 갖고 있는 턱의 사이즈는 작은데 치아의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조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치아를 솎아냄으로써 치아를 하나씩 솎아내고 남아있는 치아를 현재 턱에 맞춰서 잘 배열해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교정치료의 목적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죠. 또 그런 부분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 게 치아가 가운데 라인을 기준으로 양쪽에 7개씩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7개씩 총 28개의 치아가 구강 내에 존재하게 되는데, 치아의 개수는 28개지만 즉 한쪽에 7개씩 14개가 있겠죠. 14개씩 있지만 치아가 틀어져 있음으로써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고 실제로 닿는 이는 이분 같은 경우는 어금니 쪽에 4개씩만 접촉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이 공간의 불일치 때문에 치아가 틀어져 있고 이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7개를 6개로 줄여서 하나씩 솎아내 가지고 6개를 전부 다 닿게 한다면 오히려 기능적으로는 7개를 다 갖고 있으면서 실제로 일하는 것이 4개인 경우보다는 6개로 하나를 솎아내서 6개를 만들어서 위아래 6개가 다 닿게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도 그 치아의 건강이나 위생관리 혹은 외모적으로 훨씬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발치는 거부감을 느낄 게 아니라 필요한 경우에는 꼭 진행을 해야 되는 술식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엑스레이 사진의 모습입니다. 진단할 때 이와 같이 측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제 단순히 치아만의 문제인지 골격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한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분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을 계측점들을 계측해서 진단을 해본 결과 골격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고
치아의 돌출도 크게 심하지는 않은 편이어서 앞니를 더 이상 뻗게 하지 않고 오히려 살짝씩 넣으면서 교정을 진행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은 심미적인 결과와 기능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교정만으로 치아 배열을 가지런하게 하고 교정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었던 증례였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교정 과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치아가 이동되고 그 발치한 공간은 어떻게 닫혀지고 어떤 식으로 치아 치료가 흘러갔는지 사진을 보면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교정을 위해서 장치를 붙인 모습입니다. 보시면 이분은 말씀드린 대로 송곳니 뒤에 이 작은 어금니, 네 번째 작은 어금니를 발치를 하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치아들을 배열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작은 어금니에는 장치를 붙이지는 않았고요. 다른 치아들에 장치를 붙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앞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지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장치를 붙일 공간도 없고 장치를 붙인다고 하더라도 와이어가 이렇게 안으로 너무 이렇게 변이가 심할 때는 치아 이동이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송곳니를 뒤로 밀어낸 다음에 장치를 붙이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보시면 이 치아는 크라운을 씌우기 위해서 이가 다듬어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눈썰미가 있으신 분은 처음 초진 사진 제가 보여드렸을 때 아셨겠지만 이 치아는 충치가 좀 깊어서 신경치료하고 씌우는 치료를 계획을 했었습니다. 네, 교정치료 끝난 다음에 최종리를 수복할 예정이라서 교정치료하는 동안에는 여기에는 임시치아를 넣어서 교정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장치 붙이고 한 달 후에 발치도 진행을 했고 보시면 배열을 위해서 송곳니를 뒤로 밀어야 되기 때문에 잘 보시면 이 노란색 고무줄이 쭉 어금니에 연결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송곳니를 뒤로 밀면서 앞니를 배열하기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치한 지 시간이 얼마 지나진 않았는데 보시는 것처럼 공간이 많이 좁혀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교정을 시작하고 약 5개월 정도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보시면 발치 공간은 많이 줄어들어 있고 발치 공간이 줄어들어 있다는 얘기는 결국 송곳니가 뒤로 그만큼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이제 앞니를 꺼낼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조금씩 확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와이어는 송곳니를 뒤로 밀면서 다른 치아의 이동은 최소한 줄이기 위해서 일단 굵은 와이어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약 2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의 모습입니다. 앞니를 밖으로 꺼집어낸 모습이고요. 발치 공간은 이제 많이 좁혀져 있고 발치한 공간을 이용해서 그만큼 앞니를 배열하면서 이와 같이 공간 배열이 잘 진행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금니 이 치아는 현재 임시치아 상태고요. 네. 먼저 사진에서 또 2개월 정도 지난 모습입니다. 이제 배열이 어느 정도 완성돼 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니를 배열하고 송곳니를 뒤로 밀면서 발치한 공간은 이제 1, 2mm 정도의 공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앞니는 이것보다 더 나가면 안 됐기 때문에 앞니의 튀어나감을 최대한 억제하고 송곳니를 뒤로 밀면서 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게 사진에선 보이지 않지만 이분도 앞니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뒤로 끌면서 스크류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크류를 심어서 같이 송곳니랑 앞니를 당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배열은 어느 정도 진행됐고 남아있는 공간을 닫는 일만 남았습니다. 보시면 와이어에 이와 같이 조그만 훅이 연결되어 있고요. 훅에서 어금니 쪽으로 고무줄을 연결을 해서 전체적으로 치어를 뒤로 밀면서 공간을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공간 닫는 시기가 되면 교정 진료하면서 매번 고무줄만 바꿔 끼면서 공간을 닫기 때문에 교정 진료가 그만큼 수월해지고요. 이 시기에는 그 다음에 고무줄은 약 저희가 3주에서 4주에 한 번씩 약속을 잡아서 고무줄을 교체하면서 공간을 닫고 있습니다.
공간 닫는 과정을 계속 진행 중의 모습입니다. 처음보다는 많이 치열도 고르게 배열이 되어 있고 공간도 이제 많이 닫혀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환자분의 좌측, 환자분 기준으로 이 좌측 같은 경우는 치아 사이의 공간이 거의 다 닫혀져 있는 모습이고요. 우측에 앞니 사이에 이만큼씩 공간이 조금씩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꾸준히 고무줄을 교체하면서 계속 공간 폐쇄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제 공간 폐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보시면 남아있던 공간들도 이제 거의 다 닫혔고요. 이런 부분들의 공간이 조금씩 생겼고 나머지 부위들은 괜찮습니다. 임시치아는 교정을 진행하면서 이게 교정 진행하고 1년 반 정도 지났을 무렵의 모습인데요. 1년 반 정도 지나니까 임시치아가 좀 깨져서 이 부분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공간도 어느 정도 닫히고 마무리 단계입니다. 보시면 이런데 공간이 생겨서 의아하게 여기실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의 공간은 이게 이제 치아가 틀어져 있는 치아를 가지런하게 펴다 보면 잇몸 쪽으로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치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사이에 잇몸이 이 사이를 채워줘야 되는데 틀어져 있는 경우엔 이런 식으로 이가 겹쳐져 있다가 즉 이때는 잇몸 높이가 이 정도겠죠. 이걸 가지런하게 폈을 때 잇몸 높이는 그대로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높이의 잇몸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가지런하게 펴게 되면 잇몸 쪽으로 검정색 삼각형의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이거를 검은 삼각형, 즉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검정색 삼각형이 남았을 때 이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사이를 레진이나 뭐 이런 걸로 때운다든지 아니면 치아를 살짝 갈아서 두 개를 붙이게 되면 그만큼 치아가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있을 때는 공간이 이만큼 있지만 이거를 살짝 이 정도를 갈아서 붙이게 되면 이게 이렇게 붙으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그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교정 마무리 단계에 그 삐뚤삐뚤한 정도가 심했을 때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 걸 막기 위해서 이와 같이 살짝 다듬어서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다시 붙여가지고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분은 그런 부분 때문에 치아 사이의 공간을 다시 열어서 공간을 닫는 작업을 조금을 더 진행을 했었습니다. 교정 치료가 완전히 마무리된 후에 윗니의 모습입니다. 보시면 공간도 이제 잘 닫혀 있고요. 사이사이를 다듬어서 공간을 더 모아가지고 블랙 트라이앵글도 줄여주는 작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있다가 앞에서 봤을 때 사진을 보고 말씀드리겠지만 블랙 트라이앵글도 많이 줄여져 있는 모습으로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많이 지루해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이 좀 길어지는데요. 윗니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치 후에 그 공간을 이용해서 펴지고 이런 부분들을 쭉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랫니도 마찬가지로 발치를 통해서 공간을 확보를 하고 그 아랫니가 더 튀어나가지 않는 수준을 유지하면서 뒤쪽으로 송곳니부터 앞니들을 끌어서 가지런하게 배열을 끝냈었는데요. 아랫니는 그 치료 과정한 사진들을 쭉 넘겨서 보시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눈으로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건 발치 후에 송곳니를 당기면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모습이고요. 발치하고 약 3개월이 지났을 때 모습입니다. 배열이 잘 진행되고 앞니도 좀 빠져 있죠. 2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앞니에도 이제 장치가 붙어 있고 쭉 배열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3개월 후의 모습인데요. 보시면 어금니까지 장치가 붙어서 배열을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보다 많이 가지런해졌죠. 참고로 처음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이렇습니다. 이랬던 모습이었는데 교정 치료 시작하고 채 1년이 안 되는 시간에 가지런하게 배열이 완성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배열은 어느 정도 진행됐고 공간을 닫으면 교정이 마무리되게 될 거예요. 공간을 닫으면서 교정 진행 중입니다.
처음보다 많이 예뻐졌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고무줄이 쭉 연결되어 있고 공간을 계속 닫고 있는 모습입니다. 발치한 자리는 송곳니 뒤에 이 작은 어금니를 뺐었는데, 작은 어금니가 발치됐던 자리는 이미 공간이 다 닫혀 있고 앞니의 공간이 살짝 열려 있는데, 이 부분도 블랙 트라이앵글 때문에 치아를 다듬어서 생긴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저 닫아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줄여서 교정을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교정 마무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처음과는 다르게 어금니랑 앞니 배열이 가지런하게 쭉 되었고, 앞니 사이 여기만 공간이 조금 남아 있는데 이 부분도 곧 닫히면서 교정을 마무리하게 될 예정입니다. 교정이 끝나고 유지용 와이어를 붙여서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도 가지런하게 어금니까지 배열이 잘 마무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 윗니와 아랫니를 씹는 면 쪽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식으로 그 가지런하지 못했던 치아들이 가지런하게 펴졌는지 과정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봤을 때랑 옆에서 봤을 때 치료 전후가 어떤지 사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이 치료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내원하셨을 때 앞에서 본 모습인데요. 송곳니가 튀어나가 있고 앞니 두 개만 두드러지는, 더군다나 이분이 이제 평균치에 비해서 치아가 좀 큰 편이어서 더 앞니가 토끼처럼 두드러져 보였었는데, 교정 치료 후에는 앞니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튀어나와 있던 송곳니랑 아래 송곳니들이 가지런하게 정상적인 배열을 이루고 있고, 어금니 교합도 보시는 것처럼 잘 맞아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사진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윗니의 라인과 아랫니의 라인도 같이 잘 맞았는데요. 치아가 좌우 대칭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100개의 케이스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항상 윗니와 아랫니가 이와 같이 딱 정확하게 맞고 끝나지는 않습니다. 이분은 이제 좌우의 치아의 형태가 비슷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끝났었고, 저희가 일단 교정을 할 때는 얼굴의 중심선과 윗니의 중심선을 맞추는 게 가장 꼭 지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윗니와 아랫니는 맞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치아의 좌우의 불균형의 차이가 클 때는 배열을 하면서 윗니와 아랫니의 선은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은 교정 치료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첫 번째는 돌출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배열이 엇갈려 있는 경우를 말씀드렸는데, 배열이 고르지 않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배열이 고르지 못하고 틀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간 부족의 정도에 따라서 첫 번째는 어금니를 뒤로 밀거나 혹은 치아 사이를 다듬거나, 마지막으로 공간 부족의 양이 심할 때는 발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 발치를 했던 직례였습니다. 그리고 이 발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다. 하지만 발치는 생리를 빼는 개념이 아니고 그분의 턱 사이즈에 맞는 치아의 개수를 맞춰서 가지런하게 배열하기 위해 솎아내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다. 왜 사랑니를 빼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거부감을 느끼시진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배열이 이렇게 심하게 엇갈려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치아 하나가 사랑니처럼 남는 이인 겁니다. 그래서 남는 이를 빼고 그 나머지 6개씩의 치아들을 가지런하게 배열해서 기능을 다 하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장기적으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 치아 배열의 틀어짐이 심해서 이와 같이 가지런하게 했을 때 물론 씹는 것도 훨씬 나아지겠지만, 그 환자분께서 원하셨던 가지런한 앞니,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얻을 수 있어서 저도 그렇고 환자분도 그렇고 같이 만족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교정은 물론 이제 치료를 하면 아무래도 적어도 발치 교정의 경우 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교정 장치를 달고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 하지만 치료가 끝났을 때 그만큼 그 치아의 건강을 해치지 않으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교정을 두려워하고 혹은 교정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주변의 치과에서 이왕이면 서울 S치과에서 상담을 잘 받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들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